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 시스템 사용자 연수 강의를 맡은 신천중학교 교사 박건우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업무이고 온라인 시스템의 설정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시스템의 매뉴얼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져 있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절차와 순서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등에는 저를 포함하여 총 8명의 현장 지원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문의하실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모두 총 6가지의 차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고, 두 번째로는 권한 부여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오늘 연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 사용자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등록하고 본인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에는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에듀루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이스 광장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훈령 제320호,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단위학교의 운영계획은 교육청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가급적 명확하게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체계입니다. 6월과 7월에 걸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사이 평가관리자에 대한 연수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영역과 요소, 지표, 문항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시 문항이 제공이 이루어진 이후 8월까지 각 단위학교에서는 문항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평가 준비를 8월까지 마치신 다음에 8, 9월 사이 평가 실무자 연수가 진행이 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사이 8월부터 11월까지는 현장 지원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지원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가 마무리되고 나면 12월 1일 시스템이 마감 처리가 되며 12월과 1월 사이에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후로는 맞춤형 연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문항의 개선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금칙어 필터링이 강화되어서 욕설과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추가 및 현행화하였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필터링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고 문구가 삽입이 되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술형 문항 앞에 교육적 안내와 엄정한 조치를 병행 기술한 문구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공사립학교에서 2개월 이상 실근무하고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동료 교원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실시를 하게 되는데, 평가 참여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 최소 1인 이상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게 됩니다. 평가 문항은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서술형 2문항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기입니다. 평가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인데 11월 말까지 평가가 종료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세대 나이스의 전환 및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평가 시스템의 오류 대응을 위해 분산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1일자 교장, 교감 인사 이동에 따라 만약에 인사 이동이 있는 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평가 시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자입니다.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실근무하고 재직 중인 교원, 계약제 교원까지 모두 포함을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대상자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파견된 교사나 소속된 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중 학습연구년 A형 대상 교사는 평가 대상자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및 스포츠 강사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가 아니며 학교에서는 비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계약제 교원이나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의 평가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참여자입니다. 동료 교원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요. 학생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 최소 1명 이상 평가를 실시해 주시게 됩니다. 평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서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평가 참여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학생 만족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 최소 1명 이상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되고 평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 참여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두 자녀 이상이 동일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지도교원 각각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 교원에 대해서는 중복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평가 계획 수립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평가 운영 계획을 7월 중에 수립하여서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신 데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되고 참고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평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평가는 우선 평가 영역, 요소, 지표, 문항의 위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과 학교 특색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시게 되는데 단위 학교의 특색을 고려하여 평가 영역 등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요소 및 지표의 선정은 이전 연도의 평가 결과와 금년도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주요 내용, 평가 정보 획득의 용이성과 피드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요소 중 지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특색 및 여건에 부합하는 영역, 요소, 지표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평가 문항입니다. 체크리스트 문항의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각 영역별로 한 문항 이상씩을 내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서술형 2문항 이상으로 구성이 되며 학교에서는 학생 만족도 조사에 자기성찰 문항을 2문항 이하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성찰 문항은 문항수 및 평가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교원의 특색 교육활동 관련한 학생 만족도 조사도 실시가 가능하며 개별 교원 본인이 문항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문항 이하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응답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만 피드백하고 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개별 교원이 그냥 별도로 구성한다기보다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최종 문항수 및 내용을 선정하시고 개별 교원의 특색 교육활동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 5문항 그리고 서술형 2문항 이상으로 구성이 되며 서술형 문항의 경우에는 특히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5단 척도의 체크리스트 문항이 사용이 됩니다. 5단 척도의 평어로 구분하여서 정의적 주관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 5단 척도를 100분위 점수해서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항목이 추가되어져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솔직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통계값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별도의 응답 현황을 산출하여 학교 운영 정보로 활용하시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문항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을 개선하였고 영역별 그리고 학생, 학부모별 문항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입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 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고
교원이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 원자료의 열람도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의 처리는 능력개발계획서와 작성 제출은 하지 않으며 결과보고서는 작성이 됩니다. 이후 단위학교 정보공시는 학교 평가 결과 이후 익년 4월에 정보공시가 되게 됩니다. 교원 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명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고 학부모위원은 꼭 1명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지 됩니다. 임기는 1년이며 교원 능력개발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학부모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된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야 되고 평가 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평가 문항의 선정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하셔야 되며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도 심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모두 심의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해당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라든지 아니면 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 등도 심의를 받았지만 지금은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고 문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술형 문항 앞에 교육적 안내와 엄정한 조치를 병행 기술한 문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칙어 필터링이 강화되어서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해서 작성한 금칙어에 대한 필터링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권한 부여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화면들은 사실 선생님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실무자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아닙니다. 보통 학교에서 업무 분장 설정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권한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한 메뉴가 보이시지 않거나 권한 부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 업무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학부모가 1인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내의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럴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학부모가 1인 이상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문의사항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 학교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위해서는 겸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겸직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관리자 위원장의 겸임 및 평가실무자가 평가관리위원을 겸직하는 것도 단위학교의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평가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원 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시게 됩니다. 다만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평가의 실시만 단위학교에서 설정해서 실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관리자의 임명 및 역할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 명 계신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께서 평가관리자이면서 평가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교감 선생님이 2명이 계신 학교인 경우에는 한 명은 평가관리자 그리고 이외의 1인은 평가관리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관리자의 역할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먼저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단위학교의 평가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운영 계획을 홍보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평가관리자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또한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과 분석 및 평가 결과의 취합, 정리, 그리고 보관,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평가관리자가 해주셔야 될 역할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이스 화면에 나와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당 업무는 우리 평가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하신다기보다는 학교의 업무 분장 설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업무입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의 메뉴에 접속하셔서 부서 관리라는 탭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나의 부서처럼 생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관리 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부서명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입력하시고 부서장을 학교의 평가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단위 업무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단위 업무는 학교 행정의 교육 설문을 체크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옆에 있는 업무 관리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평가 업무를 실무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는 부서장님들을 이곳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실무자라는 명칭으로 업무명을 만들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실무자 선생님 내지는 부서장 2명을 지정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무 관리라는 탭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곳을 보시면 부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감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있는 실무자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부서장에게 드리는 업무 메뉴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관리자 메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무자 분들에게는 실무자 메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권한이 부여가 되고 나면 평가 관리자와 평가 실무자의 메뉴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메뉴의 차이는 평가 결과 관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평가 실무자 권한에는 평가 결과 관리의 메뉴가 없습니다. 평가 실무자가 평가 관리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며 평가 실무자는 단위 학교 교원의 개인별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메뉴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